이용자의 권리 보장.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할 권리, 열람, 제공, 정정 및 동의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거나 사업자가 보낸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필수 항목,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별도 동의할 수 있으니 선택 항목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람, 제공, 정정 및 동의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는 별도 메뉴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이용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의 첫 화면 하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성명, 생년월일, 인터넷 쿠키, 위치 정보 및 결제 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을 확인하는데 회원관리, 이용자와 회사 간의 의사소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은 처리 방침 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혹은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위탁받은 자 및 처리 위탁 목적을 전자우편, 서면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은 사이트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제공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두 번째,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고 세 번째, 내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원 정보 수정 메뉴를 클릭하여 정보를 수정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상의 회원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가 더 알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하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열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 요구하기입니다.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동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여 회원 탈퇴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받았거나 개인정보 상담이 필요할 땐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키사 118 사이버 민원센터로 전화하세요. 예를 들면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 전화, 회원 탈퇴한 사이트에서 홍보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 명단에 나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가 게시된 경우 등이 해당돼요.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 소개, 기술 지원, 개인정보 신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실, 정보광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앱 설치 시에는 접근 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필수적 접근 권한과 선택적 접근 권한을 구분합니다. 음악 앱 설치 시의 접근 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 내용을 살펴보세요. 선택적 접근 권한의 허용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아시죠? 또한 앱의 접근 권한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앱 메뉴를 통해 앱 정보 페이지로 가면 해당 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이름, 휴대폰 번호, 연속된 숫자 등 예측하기 쉬운 숫자나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설정한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시에는 공용 PC를 통한 금융거래를 자제하고 공용 PC 내 공인인증서를 사용했을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하며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시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또한 모바일페이 서비스 이용 시 지문 인증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이동통신사의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액 결제 시 2차 비밀번호 설정 및 차단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